희망의 뉴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희망 많이 받으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뉴욕 교회협의회가 2017년 신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한 해로 출발했습니다. 뉴욕 소망 성결교회가 베이사이드로 예배당을 이전하고 주님의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로 재도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낙태와 동성결혼 정책 변화에 대해 전통적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클래식 음악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정석 지휘자를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벌써 1월 중순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날이 추워질수록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더욱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건한 영과 육으로 각자의 사명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담비TV 뉴스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교회협의회가 2017년 신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화합과 개혁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교계 인사뿐만 아니라 한인사회 지도자와 지역 정치인들도 함께 화합을 외치며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격변의 시기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새롭게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지난 16일 뉴욕교협 신년 예배가 열린 플러싱 대동연회장. 뉴욕과 뉴저지 교계 인사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한인사회 지도자 등 500여 명의 축하객들이 성황을 이루며 화합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격변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는 각성의 목소리가 넘쳤습니다. 회장 김홍석 목사는 신년사에서 변화의 시작은 회개이며 반성이라며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는 개혁운동이 교회를 넘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회개혁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한인사회 지도자와 지역 정치인들도 화합과 협력을 외치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하원의원,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 등이 참석해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김홍석 목사는 교계 발전에 기여한 김혜종, 김진관 목사, 강현석 장로, 김도연 집사에게 각각 공로상을 전달했습니다. 퀸즈 한인교회 이규선 목사는 억지임금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행사장을 가득 메운 축하객들은 한국과 미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안정을 기원했습니다. 베이사이드로 이전한 뉴욕 소망 성결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교육관으로 사용했던 건물을 새 예배당으로 건축하고 베이사이드로 이전한 교회는 지역 주민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커뮤니티 교회로 재도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베이사이드 뉴욕 소망 성결교회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의 눈물을 보이는 교인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교육관으로 사용했던 건물을 예배당으로 재건축하고 이전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함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새로 교회를 찾은 교인들도 20여 명에 달하며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황하균 목사는 이날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결의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은 그릇 같아서 담겨있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은 그릇 같아서 내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인격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성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음 품는 게 성결이 아니겠습니까? 2017년도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하는 신년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올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님께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역 주민들을 돌보는 커뮤니티 교회로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선교와 봉사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퀸스빌리지에 있을 때도 참 미국교회 들려보고 공간과 시간대가 어려움이 많았는데 옮기고 나니까 자유롭고 또 기도하게 되고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교회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 전도 선교, 구제봉사 그리고 교육, 친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를 위해 사역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베이사이드 208스트리트 주택가에 있는 새 건물은 지하와 1층 예배당을 포함해 3,000 스퀘어피트 규모입니다. 지난 8년간 교육관으로 사용했던 건물을 재건축하고 설립 20주년을 맞아 이전하면서 1부와 2부로 나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행렬을 갖춰가면서 전통적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낙태와 동성결혼 합법화 등으로 낙심했던 보수 성향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내정자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다수 포함된 것도 이러한 기대감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전통적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독교의 전통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이슈들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태와 동성결혼 허용 등으로 적지 않은 실망을 했던 기독교인들은 공공장소의 종교활동 허용이나 동성결혼 금지 정책 등이 다시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행사했던 백인 개신교도의 80%가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크리스천을 대표한다고 강조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로 인해 앞으로 적지 않은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ost importantly, I brought my Bible. Okay? 차기 행정부의 내각 구성원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이러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입니다. 그는 스스로 보수파 기독교 공화당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밖에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 베시 드보스 교육부 장관 내정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115대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의 개신교인 비율은 전체 535명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29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믿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음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뉴욕 우리교회 이정석 지휘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교회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소나타 닫기에자 앙상블을 이끌고 있습니다. 클래식을 통해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이정석 지휘자의 음악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보이스트로 활동하는 이정석 지휘자.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 음악을 들려주는 클래식 앙상블 소나타 닫기에자를 설립하고 복음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클래식과 교회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치유할 수 있는 주님과의 통로라고 외치는 그를 만나보겠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담비 같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은요, 음악으로 사회를 밝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분입니다. 뉴욕 우리교회 이정석 지휘자님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예,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춥죠. 요즘 네. 겨울이 완연하게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걸렸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그럼 먼저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네. 좀 해볼 텐데요. 네. 제가 이제 지휘자님 만나기 전에 좀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서 좀 찾아봤었는데 되게 특이한 용어를 하나 발견했어요. 네. 소나타 다 끼에자. 네. 이걸 이 뜻이 교회 실내악 전문 앙상블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창단을 하시고 계속해서 10몇 년간 해오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뜻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소나타 닫기에자라는 뜻은 원래 이제 음악 용어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 하면 이제 소나타 오브 처치. 그래서 이제 교회 소나타. 네. 그래서 이제 쉽게 한국말로 풀이를 하면 네. 교회에서 연주하는 음악.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교회에서 성악도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기악도 연주를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성악 위주로 되면서 기악이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모차르트 시대쯤에 사라진 분야입니다. 음악의 한 분야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챔버 오케스트라, 그리고 솔리스트 앙상블, 그리고 유스 그룹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룹들을 지도하시고 이끌어오고 계시는데요. 이런 목적이나 그런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목적을 좀 저는 두고 있어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그 클래식 음악을 보급한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클래식 음악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사명감도 있고 또 이제 그런 확신도 있죠.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사람들한테 너무 좋다. 그다음에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클래식 음악을 알린다. 그리고 이제 이 제목처럼 소나타 오브 처치, 소나타답게 이 제목처럼 그렇게 음악을 알리면서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도 같이 전한다는 이제 그런 사명을 갖고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가지고 있는 모토 중에 하나가 이제 지휘자님이 가지고 있는 모토 중에 하나가 교회 음악을 교회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 밖에 있는 비신자분들이 우리 교회 음악을 듣고 조금 더 관심이 생길 수 있게 하고 그런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지향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걸 위해서 또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소나타 다 깨자를 만들고 창단하고 나서는 교회에서 활동을 처음에 했었어요. 네. 교회에서 연주를 하고 교회에서 초청하면 이제 가서 연주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 이게 정말 이 음악을 들어야 될 사람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바깥으로 나오자. 그래서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하고 교회 음악을 접목시켜서 그걸 같이 연주를 하면서 이제 아주 조금씩 스며들게 이제 이런 연주회를 기획하고 이제 만든 거죠. 네. 또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음악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네. 활동도 하시고 되게 특이한 게 오보이스트로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네, 하는데 네. 이 악기를 처음에 하게 된 그런 이유도 있으신가요?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음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시작한 게 플룻이었어요. 네, 플룻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그 선배 형이 오보를 하는데 너무 소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오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보로 바꿔서 그걸 이제 전공을 하게 됐죠. 요즘에 또 한인들을 위해서 클래식 강좌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예.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좀 들으러 가보려고 하는데요. 클래식 음악이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좀 되는지 이참에 시청자분들께도 좀 알려주시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많이 물어보세요. 클래식 음악이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클래식 음악이라는 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한 분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수업 같은 거를 하게 될 경우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 많이 듣던 음악인데 맞아요. 내가 아는 건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들을 이제 소개도 하고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사는 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음악 얘기만 하지는 않고 뭐 미술 얘기도 하고 역사 얘기도 하고 또 철학 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신앙 얘기도 해요. 예. 또 하나님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종합적으로 좀 하는 거죠. 근데 이 음악이란 걸 통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음악을 들어 이렇게 마음을 오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쉽게 다가가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있죠. 그리고 이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이렇게 치유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예. 진짜 어떤 곡을 가장 좋아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곡은 좀 많은데 제가 좋아한다기보다도 요즘에 제가 이제 그 가브레스 오버라고 이제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제 이러는 그 음악을 되게 많이 연주를 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그 음악을 많이 듣고 싶어 하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연주할 기회도 많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너무 많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경우죠. 네.
그 뉴욕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선교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연말에 정말 귀하고 귀한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IT를 위해서 여기서 선교 그런 음악회 같은 것도 열고 하시는데 그런 걸 다 지휘하고 감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다 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아무튼 그 음악회만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은 이제 이 IT 선교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하는 사업이고 또 그걸 이제 전적으로 담당하는 이제 집사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음악회로만 조금 도와주시는 거여서 이제 2회를 했었어요. 이제 성가대도 하고 챔버 뮤직팀도 참가를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음악회를 해서 얻는 수익을 이제 IT에 보내는 이제 그런 사업을 한 거죠. 진짜 겸손하시면서도 너무나 따뜻한 그런 마음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휘자님은 이제 계속해서 모태신앙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역을 귀하게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2017년에서는 또 어떤 계획 가지고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 이제 소나타 닫기회자를 사실은 이제 10몇 년 동안 이제 계속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올해는 좀 제가 재창단 좀 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이제 클래식 음악과 교회 음악을 이제 좀 접목해서 많이 해봤는데 이제 좀 완전히 바꿔서 교회 음악만 연주를 하는 팀을 좀 재창단해 볼 생각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음악 자체도 연주곡으로 좋은 곡들이 많고 해야 될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곡들을 좀 발굴하고 찾아내서 이제 그런 음악만 하는 이제 팀으로 좀 거듭 다시 만들어 창단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굉장히 제가 지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마지막으로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시청자분들 혹은 저에게 오늘의 클래식 음악 하나 좀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면 이제 좋은 저는 그 누가 이제 그 클래식 음악을 소개를 해달라 그러면은 꼭 바흐 칸타타를 소개를 해요. 이 바흐라는 작곡자는 굉장히 이제 신앙적인 작곡자예요. 평생을 작곡과 그다음에 교회 봉사하는 거로 평생을 산 작곡자에 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분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역장이라고 그러는 게 바흐 칸타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곡이 넘는 바흐 칸타타를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82번 중에 이히아베게누구 I am enough라는 곡이 있어요. 나는 충만합니다. 그 곡을 좀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바흐라는 사람이 평생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행복했는지, 자기 자신이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살았는지를 그 곡만 들어도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시간의 초월성에 대해서 저한테 짧게 말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예술과 또 예수님과의 그 시간의 초월성에 대해서 이제 지휘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뭐 제 그 수업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평소 때 연주할 때도 그렇고 강조할 때도 그렇고 이제 거룩한 성을 꼭 들려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 성가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거룩한 성을 가사를 아주 세밀히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곡을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너무나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보면 그 거룩한 성의 주인공이 내가 이제 어젯밤에 꿈을 꾸는 얘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예루살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시기로 돌아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주인공이 과거로 가는 건 거죠. 과거로 가니까 현재의 내가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이 막 나오잖아요. 그 거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입성하신 예루살렘, 그 당시의 예루살렘, 2000년 전의 예루살렘인데 또 그 꿈을 다시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러면서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는 어디로 가냐면 이제 천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바로 미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부르는 예루살렘은 천국에 세워지는 예루살렘을 노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곡 자체가 아주 단순한 곡 같지만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바로 이제 이 시간의 초월성, 시대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과거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 사건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현재의 나에게 존재하고 또 그리고 그 현재의 나에게 존재하는 그 예루살렘은 다시 미래에도 올 수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한 곡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시간의 초월성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기독교적인 그 예수님의 얘기와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그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들려드린 얘기가 음악이라는 것도 역시 이제 이런 시간의 초월성,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하는 거죠. 네. 그 말씀이 진짜 한편의 강좌를 1시간짜리 쫙 듣는 듯 그런 느낌이 참. 아니, 음악을 들으면서 하면 좋은데. 아, 그러게요. 지금 백그라운드로. 배경음악으로 깔아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참 오늘 클래식이 주는 즐거움 그리고 그런 황홀감 그런 걸 잠시나마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더욱더 교회 음악과 클래식 음악과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저도 자신합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2017년 가지고 계신 소망들 잘 이룰 수 있도록 또 사역에 더 귀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중앙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이민 정책을 공약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반이민 법안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일자리 보호 및 성장 법안은 H-1B 비자 신청 조건과 자격을 까다롭게 해 H-1B 비자의 남용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는 석사 이상 학위를 갖고 있거나 연봉이 6만 달러가 넘을 경우 이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예외 조항에서 석사 이상 학위 기준을 삭제하고 연봉도 10만 달러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H-1B 비자를 신청해 승인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입증 조건을 모두 맞춰 서류를 제출하거나 연봉 10만 달러 이상을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내 업체들이 외국 인재 고용을 꺼려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아이사 의원은 H-1B 비자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미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고 실제적으로 H-1B 비자가 필요한 고급 이민자 인력에게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로부터 외국 관리에게 뇌물로 줄 50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가 붙잡혔습니다. 멕시코 검찰청은 미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작전을 펼쳐 브로커 말콤 해리스를 검거해 미국으로 강제 송환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는 중동의 한 왕족과 친분이 있다며 소유 건물을 국가 펀드에 매각할 수 있다고 주현 씨에게 접근해 뇌물로 줄 돈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주현 씨의 아버지이자 반 전 총장의 동생인 기상 씨는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민 중 3분의 1 이상이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영리 단체 유나이티드 웨이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 주민의 37%가 기초생활에 필요한 연간 최저생계비 6만 4,176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에서 4인 가족이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생계비는 월 5,348달러로 산출됐는데요. 이 수치에 대해 유나이티드 웨이 측은 최저생계비는 2007년 이후 23%나 늘었으나 수입이 이를 못 따라가면서 빈곤한 삶을 사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뉴저지주의 최저생계비는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반면 최소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비싼 비용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슈퍼마켓과 백화점 등 뉴욕 시내 모든 소매점에서 일회용 봉지와 종이 봉지가 유료화됩니다. 13일 뉴욕시 위생국에 따르면 오는 2월 15일부터 슈퍼마켓, 백화점, 델리, 편의점, 옷가게 등 모든 소매점들은 그동안 구입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오던 일회용 봉지와 천가방 등을 장당 5센트에 유료 판매해야 합니다. 다만 손님이 직접 가져온 비닐봉지나 푸드트럭, 식당의 포장 음식 등에 사용되는 봉지는 요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약국의 약봉투나 고기와 채소 등을 담는 작은 비닐봉지,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구호식품 봉지는 공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반 업소에게는 첫 적발 시 $250, 재적발부터는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에 이어 뉴저지에서도 교량이나 터널 등을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는 운전자들에 대해 운전면허나 차량 등록 정지 등의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뉴저지 주차량국에 통행료를 내지 않고 지나가는 상습 체납 운전자들에 대해 운전면허나 차량 등록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통행료를 체납하는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5년간 통행료 미납 벌금이 $200 이상 연체되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방침입니다. PA는 뉴저지 톨게이트에 설치되어 있는 요금 징수기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모든 지불 방법을 자동 결제 시스템인 이지패스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기 전에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공화당 내부에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CNN 등 언론에 따르면 수전 콜리스를 포함한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은 공화당에서 주도하는 오바마 케어 폐지 결의안의 초안 작성 마감 시한을 오는 3월 3일로 연장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오바마 케어의 문제점 중 하나는 공화당의 의견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됐다는 점이라며 미국인이 정책상의 균열 때문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며 오바마 케어를 천천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오바마 케어를 폐지했다가 그에 따른 후폭풍의 책임과 불만을 자칫 공화당이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CNN은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은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도 말씀에 한 발 더 다가가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